과감하게 제외시킬 줄 아는 리더십 강한 감독이 어쩌면 제라드가 말한 진정한 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현재 투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빈요. 지난 9월 10일 투엘 감독의 잉글랜드 대표팀이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7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던 세르비아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뭐 어쩌라는 거냐? 토마스 투엘이 잉글랜드 감독으로 부임한 지 거의 1년이 됐는데 사실은 그동안 좀 답답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이겨도 뭔가 모르게 시원치 않고 뭐가 하고 싶은 건지 잘 안 보인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특히 지난 6월에 치른 2경기에서는 홈에서 세네갈에게 3대1로 충격패를 당하고 안도라와 경기에서는 1대0으로 간신히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 9월 안도라와 다시 만난 경기에서 2대0 승리로 조금씩 변화하는 조짐이 보이더니 이어진 세르비아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2경기 7골 무실점. 공격은 단순히 개인 능력에 기대는 게 아니라 센터백부터 미드필더를 거쳐 공격으로 이어지는 빌드업과 침투로 살아났고, 세트피스에서도 케인과 게이가 각각 골을 넣으면서 아주 잘 훈련된, 잘 단합된, 마치 투엘 감독이 불과 3달 만에 무언가를 깨달은 듯이 180도 달라진 잉글랜드 대표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벨링엄, 사카, 포든, 아놀드 같은 잉글랜드 핵심 슈퍼스타들 없이 이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이에요. 아니, 우리는 손흥민 한 명 있고 없고 경기력 차이가 드러난 2연전이었는데 어떻게 잉글랜드는 단 몇 경기 만에 팀 내 최고 핵심 선수들 없이 이렇게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좀 배워보자. 투엘 감독은 이번 대표팀 선발부터 남달랐어요. 잉글랜드 최고 스타 벨링엄, 사카, 포든, 파머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또 한 명의 스타 아놀드를 부상이 아님에도 과감히 제외시켰어요. 거기에 최근 꾸준히 부름받던 깁스 화이트, 워커, 갤러거, 아이반 토니 같은 네임드 선수들도 제외시키고, 에버튼 임대 후 부활 기미를 보이던 그릴리시와 맥과이어도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앤더슨, 스펜스, 리브라멘토, 워튼 같은 신예들로 채워 이번 2연전을 대성공으로 이끈 건데, 투엘은 세르비아를 5대0으로 꺾은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누군가 실수를 해도 주변에 불평이 없었고 서로 째려보는 일도 없었고 삿대질도 없었다. 그저 90분 내내 함께 뛰며 팀을 위해 헌신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용감한 선택을 할 것이다. 대표팀에 들어오면 최고의 태도와 최고의 폼을 보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그 누구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투엘이 이렇게 다소 세게 얘기한 것은 사실 벨링엄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왜냐면 이전에 벨링엄이 경기 중에 막 동료들이 실수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좀 과하게 짜증내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많이 잡혔었는데, 투엘이 이를 보고 벨링엄이 팀 동료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벨링엄은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경기 패배 후 라커룸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얘기도 꽤 나왔었어요. 즉 투엘에 따르면 잉글랜드가 강해진 이유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동등하게 경쟁하는, 누구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 팀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2연전 스쿼드에도 일부러 21명만 압축해서 데려갔는데 결국 투엘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잉글랜드 대표팀은 슈퍼스타 쇼케이스가 아니다. 이름값 때문에 당연히 명단에 넣는 거 그런 거 없고 팀을 위해 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이 바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9월 2연전은 잉글랜드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슈퍼스타들이 빠진 자리를 대체 누가 메웠냐? A매치 10경기도 채 안 되는 비교적 신예 선수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아, 신예들이니까 실력은 아직 부족한데 정말 열심히 뛰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성실히만 했나 보다. 아니에요. 워낙 이름값이 높은 선수들이 많은 나라인 만큼 그들에게 가려져 있었을 뿐 밑에서부터 치열하게 경쟁하고 어렵게 올라온 확실한 실력자들이었어요. 먼저 벨링엄, 포든, 파머가 자주 서는 공미 자리에 이날 아스톤 빌라의 모건 로저스가 나왔어요. 잉글랜드 대표팀에 뽑힌 지 얼마 안 된 선수인데, 오, 이 선수 좋아요. 약간 잉글랜드의 테크니션이라고 해도 어울릴 만한 피지컬 좋은데 공을 잘 다뤄요. 그리고 전진성이 정말 좋아요. 그러다가 패스도 잘 찌르는 선수여서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약간 30대 이후 공미 루니 같아 보일 때도 있고 비슷한 위치에 쿠냐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이날 인상 깊었던 플레이 중에 전반 27분 내려앉은 세르비아 상대로 중앙에서 자기한테 볼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왼쪽 수비 한번 체크하고 자신있게 볼 달라고 한 다음에 볼이 왔을 때 왼쪽 수비 당연히 붙을 거 알고 몸으로 막으면서 지탱하고 오른쪽으로 한 번에 돌아서 수루 패스 찌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와, 이게 로저스라는 선수를 잘 모르면 그냥 후다닥 지나갈 수도 있는 장면인데 자세히 뜯어보면 저 중앙에서 수비를 달고 돌아서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높은 수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뜻인데 이걸 성공하고 수루 패스까지 정확하게 찔러서 자신의 플레이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후 전반 34분에는 자신있게 공을 달라 하고 공이 오자마자 오른쪽에 뛰는 마두에케에게 그대로 원터치로 볼을 살려준 게 두 번째 골로 이어지면서 어시스트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골의 주인공 마두에케가 이날 사카 자리에 들어간 건데 마두에케는 비교적 수비에 맞서서 돌파를 즐기는 선수입니다. 사실 그동안 잉글랜드 경기들을 보면서 왜 잉글랜드에는 스페인의 니코 윌리엄스, 야말, 포르투갈의 레앙, 네투, 프랑스의 덴벨레, 두에 같은 파괴력 있는 윙어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었었는데 유로 2024를 보고 답답했던 루니도 한 인터뷰에서 고든 같은 직선적인 선수 한 명을 선발로 내보냈어야 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고든은 사실 너무 직선적이기도 한데 저는 당시 에제를 좀 더 많이 써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드디어 잉글랜드에도 파괴력이 있는 사이드 윙어가 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선수가 바로 이 마두에케예요. 와, 잉글랜드 왼발잡이 선수들 왜 이렇게 많아? 경쟁 엄청 치열하겠는데? 사카, 포든, 파머, 마두에케, 보웬까지 과연 이 중에 누가 오른쪽 윙이 될지 아니면 중앙으로 갈지 아니면 후보로 밀려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연전이 데뷔전이었던 선수 엘리엇 앤더슨, 노팅엄 소속으로 원래는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미드필더인데 워낙 볼 관리도 좋고 성실히 뛰고 수비적인 마인드도 좋아서 투엘이 과감히 3선에 배치시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미드필더는 6번, 8번, 10번 어디를 뛰게 해도 잘한다. 그냥 잘한다. 특히나 요즘은 더 이게 사실 어쩌면 제가 얘기하는 기본빵이거든요. 뭐 라이스, 메갈리스터, 비티냐 등등 앤더슨은 뉴캐슬 시절부터 어렸지만 탄탄한 기본빵을 자랑했던 선수였어요. 앤더슨이 이렇게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라이스는 본인이 선호하는 8번 자리로 마음 편하게 올라가서 득점까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라드가 슈퍼러브 채널에 나와서 스램제 시절 최강이었던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잉글랜드 역사상 최강이라 불렸던 그 당시 우승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 말을 했더라고요. 가장 먼저 명성과 이름값을 제쳐두고 적절한 전술과 포메이션을 선택해야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스램제는 과감하게 한 명을 빼고 상대에 따라서 다른 선수를 적절히 조합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속팀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결속력이 없었다. 즉 원팀으로 단합이 안 되었다라는 것도 역시나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더 흥미로웠던 건 마지막에 그럼 제라드 본인이 생각하는 베스트 11을 뽑아봤어요. 근데 본인이 뽑고도 이 멤버였어도 아마 우승하지 못했을 거라고. 왜냐면 성향이 너무 겹친데 그러고 우리에겐 진정한 보스가 없었다 라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마쳤는데 프리미어리그가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리그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유스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탄생해. 그럼 그 선수의 몸값이 막 몇천억씩 뛰고 사람들은 와, 그 선수가 최고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는 아무래도 거품이 많이 낀 선수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 정말 잘해서 한순간에 스타가 되다 보니 좀 초심을 잃는 선수들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선수들을 그저 화려한 경력과 이름값으로만 다 갖다 때려 박는 게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특별 대우 없이 순수 경쟁을 하게 만들어서 팀을 단합시키고 성향이 겹치면 그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과감하게 제외시킬 줄 아는 리더십 강한 감독이 어쩌면 제라드가 말한 진정한 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현재 투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잉글랜드 대표팀은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화려한 스쿼드를 자랑하는 팀이 아닌 진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